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한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너무나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한 채 서 있단다. 눈보라가 얼마나 심한지 이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 그야말로 무릎 꿇고 사는 삶을 배워야 했던 것이지.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든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온갖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며 제각기의 삶을 연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너는 이제 곧 내 몫의 행복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고. 이것이 아까 네 뒷모습에 대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오늘 아침 무심히 차에서 내리다가 문득 가을을 만났다. 언제 어디서 떨어졌는지 퇴색한 플라타너스 잎 하나가 동그마니 내 차 지붕 위에 얹혀 있었다. 어느새 비껴내리는 햇살은 한껏 부드러워졌고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 냄새는 풋풋했으며 흰 구름 몽실몽실 피어있는 하늘은 예사롭지 않게 푸르렀다. 새삼 정신을 차리고 유심히 둘러보니 이제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마다 조금씩 소멸을 준비하는 모습이 완연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마음이 이제는 차돌같이 굳어 아무런 틈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웬걸 문득 휑한 바람 한 줄기가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아, 가을이구나. 나무와 풀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사랑이 치열했던 만큼 미련도 남고 아쉬움도 많으련만 이제 생명과의 이별을 저마다 다소곳하게 순명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온갖 시련에도 다시 추스르고 일어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스스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생각해보면 나도 내 인생의 가을 문턱에 서 있다. 삶에 대한 애착이야 남겠지만 그래도 있는 날까지 있다가 내 시간이 오면 나무처럼 풀처럼 미련을 버리고 아름답게 떠나고 싶은 마음은 있다. 어렸을 때 우리 집 우산 하나가 살이 빠져 너덜거렸는데 그 우산이 다른 우산에 비해 컸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업고 학교에 갈 때는 꼭 그걸 쓰셨다. 업혀 다니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게다가 너덜거리는 우산까지. 그래서 비 오는 날은 학교 가기가 끔찍하게 싫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때 내가 찢어진 우산을 쓰고 다녔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는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찢어진 우산이든 멀쩡한 우산이든 비 오는 날에도 빼먹지 않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다. 내가 남의 말만 듣고 월급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한 것은 몽땅 다 망했지만 무심히 또는 의도적으로 한 작은 선행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고마움으로 남아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 그와 사귀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어차피 세월은 흐르고 지구의 중력이 존재하는 한 몸은 쭈글쭈글 늙어가고 살은 늘어지게 마련이다. 내가 죽고 난 후 장영이가 지상에 왔다 간 흔적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어차피 지구상의 65억 인구 중에 내가 태어났다 가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덤일 뿐이다. 그러나 이왕 덤인 김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덤이 아니라 없어도 좋으나 있으니 더 좋은 덤이 되고 싶다. 내 방에는 커다란 창이 있고 창 바로 옆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있다. 내 일상의 하루하루는 이 나무와 함께 시작해서 이 나무와 함께 끝난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트 모양의 나뭇잎들이 투명한 아침 햇살에 찬란한 금태를 두르고 있고 오늘같이 화창한 봄날에는 창문을 열면 마치 바다 냄새 같은 향기가 나는 것 같다. 긴 하루가 지나고 침대에 누우면 다리 나뭇가지에 걸리고 미풍에 흔들리는 잎사귀 하나하나는 꿈을 부르는 작은 깃발처럼 현실보다 더 멋진 꿈의 세계로 초대한다. 나무는 소우주이다. 새싹이 있고 잎이 있고 꽃이 있고 뿌리가 있고 별이 걸리고 해와 달이 있고 비와 눈이 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백일홍이다. 한번 꽃이 피면 100일 동안 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창가의 나무는 계절의 순환에 따라 사는 순명을 가르친다. 봄에는 소생의 기쁨을, 여름에는 성장의 보람과 생명력을, 가을에는 희생과 성숙을, 그리고 겨울에는 인내와 기다림을 가르친다. 조이스 킬머는 나무라는 시에서 시는 나 같은 바보가 만들지만 나무는 오직 하느님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노래했고 타고르는 나무는 땅이 하늘에게 말하는 언어라고 했다. 프로스트의 창가의 나무라는 시를 읽는 지금도 나무는 내 책상 위로 그림자 물결을 던지고 서 있다. 내 창문가의 나무, 창문나무. 밤이 오면 나는 창틀을 내린다.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에는 커튼이 드리워지지 않기를.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나는 새삼 좋은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누구의 마음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게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지 깨닫다.
받기 시작한다.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준다면 수천, 수만 명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일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삶을 다하고 죽었을 때 신문에 기사가 나고 모든 사람이 단지 하나의 뉴스로 알게 되는 유명한 사람보다 누군가 그 죽음을 진정 슬퍼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된다면 지상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알아봐주고 대접해주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간혹 범서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그나마 그 온기로 세상이 뒤뚱뒤뚱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나이 들어가며 내가 새롭게 느끼는 변화가 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조금씩 밖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연로해지시는 어머니가 마음 쓰이고 파릇파릇 자라다는 조카들이 더 애틋하고 잊고 지내던 친구들이나 제자들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더 안쓰럽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남도 보인다. 한마디로 그악스럽게 붙잡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놓아간다고 할까? 조금씩 마음이 착해지는 것을 느낀다. 결국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인간의 패기도 열정도 용기도 아니고 인간의 선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 자체에 대한 연민, 자신뿐 아니라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함이 없다면 그러면 세상은 금방이라도 싸움터가 되고 무너질지 모른다. 언젠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느 학생이 내게 물었다. 한 눈먼 소녀가 아주 작은 섬 꼭대기에 앉아서 비파를 켜면서 언젠가 배가 와서 구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비파로 켜는 음악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희망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물이 자꾸 차올라 섬이 잠기고 급기야는 소녀가 앉아있는 곳까지 와서 찰랑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소녀는 자기가 어떤 운명에 처한 줄도 모르고 아름다운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녀는 자기가 죽는 것조차 모르고 죽어갈 것입니다. 이런 허망한 희망은 너무나 비참하지 않나요? 그때 나는 대답했다. 아니, 비참하지 않다고. 믿져야 본전이라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든 안 부르든 어차피 물은 차오를 것이고 그럴 바엔 노래를 부르는 게 낫다고. 갑자기 물때가 바뀌어 물이 빠질 수도 있고 소녀 머리 위로 지나가던 헬리콥터가 소녀를 구해줄 수도 있다고. 그리고 희망의 힘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듯이 분명 희망은 운명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힘이라고. 그 말은 어쩌면 그 학생보다는 나를 향해 한 말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난 여전히 그 위대한 힘을 믿고 누가 뭐래도 희망을 크게 말하며 새 봄을 기다린다.